생방송 60분 부모 추석 특집 생활 속 재미있는 한방 이야기의 이기상입니다. 예, 추석 아침 잘 맞으셨습니까? 진양입니다. 네. 자, 이 추석 아침에 벌써들 차례 한번 다 지내시고 예. 그리고 가족들끼리 햇과일 또 맛있는 음식들 쭉 깔아놓으시고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행복한 가족만의 시간들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기상 씨는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 중에서 뭐 특히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전이죠. 전 예, 좋아하세요? 옆에서 예. 이렇게 계속해서 지워 먹다 혼나는 예. 그 전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면 얼만큼 먹었는지 모를 때로 그게 계속 문제예요.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 예, 맛난 음식들 많이 즐기시면서요. 오늘은 또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그 책 한 권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추석 상차림에 숨어있는 음식 보약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은 고기와 과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뭐 공통적으로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만 또 지역마다 특별하게 올라가는 음식도 있고요. 또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귀한 음식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추석 상차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며느리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김보아 씨 그리고 제니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예. 이 추석 상차림 할 때 잘 음식도 좀 만드시고 그러는 예. 스타일이신지 그럼요. 혹은 좀 이렇게 뒤에 빠져서 이렇게 남들 만드는 거 구경하시는 아니에요. 저는 쪽인지. 제가 전 종류는 다 합니다. 예. 전 종류는 다 하고 그 사실 또 제가 전을 상당히 좋아해요. 네. 그 고기에다가 이제 파에다 뭐 이렇게 마늘 여러 가지 이제 꽤 산적이라 그러죠. 예. 그런 종류 상당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밤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제사 모시면서 절 한 번 하고 밤 하나 홀랑 집어먹고 절 한 번은 일했는데 이게 또 나이를 먹으니까 고기전이 참 좋더라고요. 네. 제니 씨도 나오셨는데요. 이 추석을 지금 몇 번째 맞이하시는 거죠? 벌써 10번째예요. 열 10번째나. 94년에서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계속 추석 지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저는 이상하게 봤어요. 이렇게 차례상에서 많이 올리는 음식 뭐냐고요. 이유가 뭐니? 진짜 전혀 몰랐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네, 의미도 예.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만드는 방법도 몰랐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들, 이거 덜덜덜덜 무서웠어요. 일이 많다. 저는 약간 그 드럼이 있었어요. 시대 갔는데요. 예. 시어머니 하나도 안 시켰어요. 아. 저는 답답했어요. 이게 뭐야? 왜 안 시켜요? 저도 잘 할 수 있어요. 아, 두려움? 예. 그 다음에, 나 두렵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시켰어요. 너 모르니까. 네. 그냥 옆에 근데 보고. 지금 추석은 어땠어요? 10번째니까 저는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부, 부침 잘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잘 고기 구우시고. 좋아하니까. 네. 예. 그럼 이제는 좀 덜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지금은 제일 모르는 거 자리 어디 넣어야 돼요. 아하하. 네. 그거는 저희도 어려워요. 그러게요. 너무 복잡하다고요. 요즘에는요, 이 명절 또 증후군까지 생겼대요. 명절 되다 정도까지. 보니까. 예. 한국의 며느리가 돼가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오늘은 좀 부담 없이 즐기시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말씀 들으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추석 상차림에 숨어있는 음식 보약이라는 주제로 많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종덕 한의학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제 추사상 차림 하면 아까 이제 제니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지역별로 멀리 그 시집간 며느리들은 참 처음에 당황 많이 하잖아요. 원래 뭐 집안마다 지역마다 참 달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음식들도 또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왜 올리는지 또 이유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이 차례상이나 제사상이라고 하는 게 올리는 게 집집마다 틀리고 이게 지역별로 틀리고 또 시대적으로도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나는 걸 올려야지. 이 안 나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못 구하는데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원칙이 그 지역에 나오는 거여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제철 음식이면 더 맛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집안은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 어디는 조금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들어와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일반화가 된다고요. 성리학이. 그러다 보니까 조선 중기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다 서당이 생기고 또 성리학적 이념 체계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 재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니까 그걸 이제 정형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 삼색나물이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뭐 조율시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그게 뭐 반드시 다 그런다 이런 것보다도 예. 큰 틀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가 흔히 음식 보약이다라는 말도 흔히 하곤 하는데요. 뭐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이니까 좋은 음식을 올린 건 당연하겠지만 제철 음식에 아주 음식 중에서도 좋은 것들만 이렇게 상위에 올라가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음식의 가지수를 만약에 세어보면 네.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가지수예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뽑힌 음식들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음식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가 발달이 되면은 우리도 먹고 살만하면은 맛있는 걸 찾아야.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만 안 고프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문화 수준이 높아지니까 음식 문화가 상당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도 이 차례라든지 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자리예요. 조상을 모시는 자리에서 우리도 어른 모시면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아예 어른 모셨는데 제일 나쁜 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중에 네. 가장 좋고 가장 맛있고 이거를 올리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이 차례상이라는 게 제 가지수가 참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 차례를 지내다 보면은 그 멀리 타향으로 간 자녀들이라든지 여러 손님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면은 한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몸이 차가운 사람도 있고 몸이 열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예. 온갖 사람이 다 집결이 돼요. 네. 이 집결이 됐을 때 이 음식이라는 게 골고루 있어야 아하. 내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먹고 그게 몸에 그렇죠. 좋은 거지. 음식이 다 뜨거운 것만 있다. 그러면은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이 열 많은 사람한테는 그거 먹고 탈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한정식 내는 거 보면 어때요? 참 가지수가 많거든요. 다양하죠. 그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일부 사람 음식 낭비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식 그게 부패예요. 그럼 자기 맛에 맞는 걸 골라면 내 체질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차례상에 여러 가지 하면 손님들이 와서 자기 맞는 것을 먹고 그러면 아주 이제 더 좋아. 그러니까 가지수가 많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음식을 두 종류만 하면 될 걸. 왜 네. 5가지씩이나 하나. 근데 여러 사람에 대한 배려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괜히 음식 엉뚱한 거 먹고 탈라면 그거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접 우리도 손님 오면 어때요? 푸짐하게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와서 많이 먹고 가면은 그 집안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에서 예전부터 손님이 오면 후하게, 비록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후하게 대접하는 게 전통인 거죠. 그래야 또 복이 오는 거니까. 거기다 그게- 또 한 말씀 덧붙이잖아요. 아유, 차린 것도 없는데 많이. 얼마나 차린 게 많은데. 상다리 씌워지고. 이틀 동안 차렸는데. 점어와 미도. 그렇습니다. 우리네 명절은 정말 이 조상과 또 우리 이웃, 친지,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렇죠. 즐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 새삼스레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진짜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 이렇게 어렸을 때 차례상 준비하게 되면요. 얘 과일은 뭐 3개 올려라, 5개 올려라, 그래서 4개 올려서 균형 맞지 말고 하나 빼야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꼭 홀수로 홀수로 뭐 해라. 맞추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그 이제 우리가 그 홀수라고 하면은 이제 숫자가 생겨난 이유를 보면은 이제 0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고 처음에 생긴 1이에요. 예. 처음에 시작을 2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2, 3.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양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양으로 먼저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짝을 맞추니까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건 아직 분화가 덜 된 거니까 되게 이제 양의 애들 1에서부터 3, 5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제 홀수. 홀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의 기준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다리를 세워도 짝이 맞으면 잘 안 넘어가죠. 예. 근데 홀수로 되면 잘 넘어가든지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홀수는 뭔가 움직이고 전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 기록을 보면은 요새도 그렇습니다만 뭐 정부의 뭐 중요한 발표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되게 날짜들이 어때요? 되게 홀수 날짜예요. 왜냐면은 그렇군요. 우리도 뭐 3.1운동도 원래는 3월 3일 날 하려다가 이태라도 3월 1일 날 하죠. 그렇군요. 짝수 날에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국경일이다 그러니까 홀수네요. 이제- 8월 15일, 그건 아니고, 7월 17일 개천절. 되게 이제 그런 10월 경향이 3일 좀 개천절.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렇군요. 예, 홀수날에 하면은 뭔가 전진의 의미, 예. 발전한다 이런 의미가 아하. 있고 이 짝수날에는 이제 의미니까 음은 뭔가 수렴이 되고 정지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발전보다는 이제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제사상을 하는 거는 조상님 앞에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창했습니다. 라고 보고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홀수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삼색나무니 과일을 5개 올려라, 예, 3개 예. 올려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만 올리면 좀 너무 썰렁하잖아요. 하나보다는 이제 3개가 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상례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발전과 전진을 의미하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또 담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죠. 예, 예. 뭐 자손대대로 번창해 나가야 되니까 멈추면 좀 그렇잖아요. 예, 예. 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 매년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추석 상차림 중에서 고기류와 또 과일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60분 부모 추석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추석상을 저희들이 앞에 쫙 차려놔 봤는데요. 제가 어제 밤새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마음에 드시는지요? 예, 예, 그러셨군요. 예. 예. 이 뭐 상차림에는 그 차리는 순서, 예. 또 어디에 무엇을 놓는다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예. 저도 뭐 조금 기억나는 거 홍동백서라 뭐 이런 예, 것만 예. 기억이 나요. 혹시 예. 아세요? 저도 몇 가지 아는데요. 네. 제가 상 차렸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예. 조율, 치, 뭐.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방향에 맞는 거죠. 오른쪽이 동쪽, 오른손 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놨는데요. 아무래도 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네. 예. 제가 빨리 입을 다물고 그렇죠. 예. 그냥 그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이게 참 예. 이거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근데 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조상 귀신께서 이렇게 오셔서 예. 이 조상님이 오셔서 흠양을 하시는 건데 우리도 밥 먹을 때 보면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되게 보면 어때요? 술 한잔하고 또 안주 먹고 뭐 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쭉 먹다가 나중에 다 먹으면 이제 후식으로 과일 먹고 되게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 이제 신주 여기 조상님 여기 오시니까 예. 이제 음식을 드시면은 이제 순서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주도 좀 드시고 예. 그래서 순서대로 먹던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이 여기 오셔서 순서대로 먹는다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행이라고 음양오행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예. 그것이 어떻게 따지면 이제 그 우리는 보통 지도를 그린다든지 뭐 이러면은 항상 이제 위쪽을 북쪽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뭐 세계 지도라든지 뭐 지도 보면 근데 동양학에서는 이 도표를 만든다든지 하면은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면은 쳐다볼 때 내가 북쪽을 쳐다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남쪽을 쳐다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남쪽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남쪽 한쪽을 쳐다봐요. 그래서 항상 동양학에서는 내가 중심이면은 이 중심에서 남쪽을 쳐다보는 것을 기본으로 사게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 심리가 햇빛이 찌면 햇빛 쬐는 쪽을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지. 그렇죠. 예. 이 등 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왼쪽이 남쪽을 쳐다보고 왼쪽이 당연히 동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남쪽이 되는 거고 예. 여기는 이제 서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이 동쪽 해가 떠서 남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진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개 이제 뭐
홍동백선이 뭐 어동육선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서남북을 진짜로 해가 뜨는 쪽으로 알아야. 그게 아니라 이 신주를 기준으로 신주는 내가 중심이다 생각을 하고 예. 조상님이 우선이니까 나보단 조상님도 우선이잖아요. 그 조상님이 오셔서 앉아 계신다. 생각하면 조상님이 앉아 계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면은 남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앞쪽이 남쪽이니까 당연히 왼쪽은 당연히 동쪽이 되겠죠. 예.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차례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쪽 왼쪽이 동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해 뜨는 쪽이 아니라. 신주를 중심으로. 그렇죠. 신주를 예. 중심으로 예, 어떻게 예. 놓느냐의 차례.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대부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해가 떠서 내려니까 여기 이제 서쪽이 되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뭐 홍동백서다 하는 거죠. 이 붉은 홍자거든요. 예. 왜 굳이 동쪽에다 놓을까? 네. 이 태양이 솟구치는 데가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거지. 이 서쪽에서 해가 뜨지 않거든요. 예. 서쪽으로 오히려 해가 지죠. 예. 그러니까 이 동양학에서도 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붉은 빛이 왼쪽에 가겠다, 동쪽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서쪽은 우리 해가 질 때 좀 약간 그래서 그 백색, 흰색을 서쪽에다 배속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아하. 그러니까 이제 홍동백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예. 예,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어동육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어동육서는 뭐야?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게 이 물속에 있다가 잉어라든지 이 고기들이 신바람에 나 물 위로 막 솟구쳐요. 예. 아마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물론 가끔 미꾸라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미꾸라지는 좀 뭐 흙탕물 치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대명사는 아니에요, 물고기에. 걔는 또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다가 신바람이 나면 솟구쳐요. 예. 그게 기본.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등용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잉어가 그 폭포를 타고 올라서 용이 됐다는 전설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용문이다, 뭐, 용이 된다, 이런 말. 우리도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라고 그래요. 이 용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야 용이 되는 거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용이 아니야. 예. 그건 이무기야, 이무기. 예. 그러니까 좌청룡, 왼쪽이니까 내가 항상 중심이 내가 여기니까 왼쪽이 뭐라? 동쪽이죠. 동쪽이니까 좌청룡, 청룡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백호, 호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호랑이가 짐승을 잡을 때 위에서 확 내리치거든요. 예. 이 호랑이가 위로 솟구쳐서 잡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상이라고 하는 게 호랑이는 위에서 밑으로 확 내리는 기운이에요. 동물을 잡을 때 그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서쪽에 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저희가 이제 신주를 중심으로 음. 왼쪽이 동쪽이다. 그러니까는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동쪽이 오른쪽이 되는 되겠죠. 건데요. 예. 이제 과일이나 뭐 이런 곡식들 순서를 할 때요. 뭐 방향으로 안 나오고 순서로만 나온 거 있잖아요. 예, 뭐 예. 조율 이시나 뭐 조율 시이. 그렇죠. 약간 다 이렇게 둘 다 된다고 그러던데요. 예, 예. 그럼 어느 쪽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통은 이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뭐 조율시 이렇게 순서로 우리가 이제 대보면은 이 조상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오른손잡이가 정상이에요. 그죠? 물론 왼손도 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죠. 네. 그래서 예. 먹다 보면은 오른쪽 거를 먼저 먹어야 그렇죠. 사람 심리가 이 왼쪽 거 먹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먼저 맛있는 거나 좋은 거를 오른쪽 거부터 먼저 찾게 되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기준하면 이제 오른쪽 거부터 먼저 먹게 되는 게 기준이니까. 근데 이제 기준이라는 게 과일에서도 보면은 이 대추는 씨가 하나거든요. 예. 하나다 보니까 뭔가 이게 1등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예. 또 밤은 어떻게 보면 꼭 그 새토리 열리거든요. 밤은. 알차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밤을 까보면 꼭 새알이 있는 게. 물론 이제 외톨도 있어요. 있습니다만 맛있는 거는 새톨이 있는 게 더 맛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밤을 율설이라고, 율설.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조상을 드릴 때든지 손님, 귀한 손님 오셨을 때는 네. 가운데 밤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 밤을 심어도 가운데 밤을 심으면 더 잘 자란다는. 실하게. 예, 틈실하게 자라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가운데가 좋군요. 그렇죠. 예, 예, 가상이보다 가운데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니까. 아, 또 사랑도 셋째 딸은 안 보고도 내려간다. 가운데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듯이. 이제 감은 이제 이게 씨가 6개로 나니까. 근데 옛날 생각으로는 이제 이 대추는 하나니까 1이고. 그다음에 이제 밤이 새토리니까 삼정성을 의미하고 뭐 이게
감은 6쪽이니까 예. 육방관속을 하니까 장관급을 의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배는 이게 하면 이게 8개거든요. 씨앗을 타려면. 그러니까 씨가 8개. 그러니까 이 팔도에 있는 관찰사격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죠. 근데 대단한 집안이시네, 막, 여기는.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집안마다 좀 틀려요. 예. 어느 집안은 그걸 꼭 고집하는 집안도 있고 예. 아니다. 홍동백서니까 붉은색이 어떻게 이쪽에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대추를 저쪽에다 놔야 된다. 이런 집안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그거다. 그거보다도 각 집안의 그 가문에 따라서 예.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뭐 그게 뭐 교과서 같이 예. 이것만 반드시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다. 예. 이런 거는 좀 어폐가 좀 있죠. 예. 어쩜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에 그런 엄격하리만큼 그런 막 좋은 심오한 뜻이 있네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들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네. 나니까 저도 사실 집어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이게 차가운 체질이라 그 닭이 좋다고 해서 저는 닭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고기 아우, 좋아하시는군요. 굉장히 그런가요? 아주 탐스럽게 네. 제사상에 딱 올라있네요. 제니는 어떤 저는 글쎄요, 저는 돼지고기 좋아요. 계속 자리상 오자마자 계속 보고 있어요. 저기 양념은 돼지고기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이 양념 비밀인가 봐. 그리고 그렇게 말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럼 그 추석날 예. 우리 시어머니 그 양념 만드는 거 안 가르쳐요, 그 비밀. 너무너무 맛있다. 집에서 얼마큼 해도 그 맛이 안 나요. 예. 그럼 너무너무 좋아요. 루마니아에서 우리 추석 같은 날 있어요. 가을에가 우리 양고기 먹어요. 양고기. 예. 어. 그 1년. 양고기. 네. 1년에는 양고기 먹어요. 그럼 지금 우리 그 의미가 있어요, 양고기. 그럼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예. 조기. 다 조기, 맞아, 조기도 있어요. 고기 많아요. 근데 양고기가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루마니아에서는? 1년에서 봄에서 나오는 양고기잖아요. 새끼 나오고. 어린 양고기. 예, 봄에 어린 나오니까, 양.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예. 감사 우리 의미를 담고 땅에서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과일, 포도, 뭐 그 면에서 나오는 거 우리 감사하고 있어요. 그 양고기 먹어요. 예. 우리 맛있어요. 예. 감사의 의미를 뜻하고 있죠. 네. 예. 지금 이제 오늘 저희 주제가 고기하고 과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는데 루마니아에서는 양고기 감사의 의미로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한번 어떤 의미를 좀 한번 따져볼까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소고기, 닭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이 고기라고 하는 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닭이나 돼지는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한테 내린. 네. 왜냐면 이 참 닭이나 돼지는 참 이 돼지는 아무거나 줘도 참 잘 먹고 네. 이 닭도 그냥 풀어미게도 알아서 그냥 마당에서 먹고도 크거든요. 또 알도 낳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내린 인간의 큰 축복인데 이게 저는 이제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좀 틀려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 돼지하고 이 닭을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음과 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닭은 양성이 강하고 이 닭은 음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돼지는 예, 돼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물의 습성을 보면 아는데요. 예. 이 돼지가 어떻게 울죠? 꿀꿀꿀. 예, 꿀꿀거려요. 이 닭은 어떻게 울죠? 꼬끼요. 꽃기요 하고 울죠. 꽃기요. 예. 이 발음을 보면은 이 꿀꿀에는 벌써 우 발음이 나타나죠. 네. 꽃기에는 오 발음이에요. 예. 자, 우리가 웃을 때도 호호호 웃어봐요. 뭔가 좀 밝고 유쾌해 보이죠. 후후후 웃어봐요. 뭔가 좀 음음 떠는 것 같고 뭔가 좀 수상하고 이러죠. 이게 음과 양의 차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 발음이다. 그럼 뭐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요. 양이고 어 발음은요. 음이요. 뭐 이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장명을 할 때도 그 사람 사주를 봐서 음 기운이 치우치면은 이름을
양의 발음을 넣는 그런 거고. 식으로. 양에게 배치면 그래야 균형이 맞겠죠. 아, 양이 많은데 더 양으로 불러봐. 그러니까 한글 자모에도 양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장님 훌륭하신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걸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네. 보하 참 박네요. 양. 다 그러네요, 오바네요. 보하. 예. 양해란 이름도 아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동물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 음과 양의 의미가 있구나. 이걸 알아낼 수가 있고. 예. 또 이 돼지가 울을 때 하늘 보고 꿀꿀거릴까요? 아니면 땅 보고 울을까요? 주로 땅 보고 꿀꿀거려요. 예, 하늘 못 보잖아요, 목 때문에. 얼굴 짧아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음기예요, 지기. 예. 이 지기를 받아서 꿀꿀거리는 거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음인데, 만약에 돼지가 하늘 보고 꿀꿀거리면 어떨까요? 오 마이 갓. 안 돼요. 네, 그건 발정난 돼지죠. 이상한 돼지예요. 아, 예. 그리고 이 닭은 울을 때 꼭 하늘 보고 꼭 기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기워할 때 목을 꼭 이렇게 치받치고 예. 꼭 예. 목을 빼고 해야 예. 목소리가 양의 발음이 잘 나타나는 거지. 네. 목을 움츠리고 꼭 기우 해봐요. 안 돼요. 이거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늘은 양이에요. 그것도 또 닭은 이 태양에 솟구칠 때 새벽에 주로 울어요. 예. 그렇죠. 그 태양에 솟구칠 때 양기를 받아서 또 네. 목을 또 치켜 세우고 꼭 기우하고 하는 게 닭이에요. 아,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닭이 양성이구나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이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아는데요. 이 닭은 휘대에 잘 올라가요. 그렇죠. 폴딱폴딱. 예, 펄딱 잘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어때요? 되게 망설이죠. 되게 힘들게 내려와요, 닭이. 어. 그래서 이 닭을 잡을 때도 이 닭은 양성이다 보니까 앞으로 위로 잘 도망가요. 앞으로. 앞으로 위로. 그래서 닭을 잡을 때는 앞에서 잡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뒤에서 잡는 게 좋겠어요? 앞에서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뒤에서 잡으려면은 꼬리만 잡지 걔를 못 잡아요. 앞에서 잡으면은 이게 닭이다. 그러면은 닭이 위로 앞으로 도망가니까 이 손을 기세를 확 줘야. 그럼 닭이 꼼짝 자기 탈출구니까. 예. 그럼 꼼짝부터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음성과 양성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는 살짝 익혀 먹어야 맛있고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떤 고기의 효능 때문인지요? 아니면 뭐 맛 때문인지요? 그건 이제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그 이제 돼지 자체는 이제 음성이다 보니까 기운이 수렴이 돼요. 그래서 돼지는 후퇴를 아까 잘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라고 하는 놈은 뿔이 달린 짐승이에요. 이 뿔 달린 짐승의 특징은 이 뿔 달리면 어떨까요? 어느 때 쓸까요? 들이받아요. 치받쳐요. 열받으면 이렇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평상시 얌전하죠. 얌전한데 이게 한번 화가 났던지 이러면 정신없어요. 그 정도로 소가 기운이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운이 솟구치는 거 우리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호산지기,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기 종류가 뿜어내는 게 강하다 고기가 성게야.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날고기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고기 날고기도 먹죠. 그러니까. 그런데 익히면 익힐수록 어때요? 쭈그러들어요. 예. 그러니까 더 단단해져요. 질기죠. 그래서 질겨져요. 아. 그런 반면에 돼지고기는 이제 음성이 된 건 수렴이 됐는데 네. 수렴이 된 돼지고기를 익히면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익히면 익힐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돼지와 닭을 설명을 드렸죠. 예. 근데 돼지를 잡는 방법도 틀려요. 그 돼지는 음성인데 음의 기운이 있는데 열받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 열받으면 이게 성질이 틀려져 가지고 이게 맛이 노린내가 나는 거예요. 단칼에 해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는 단칼에 잡으라 이런. 그러다 보니까 요새 현대 축산학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돼지를 잡기 전에 목욕을 시켜요. 이거 우리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목욕하면 기분 좋죠. 네. 목욕을 시킨 다음에 네. 또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요. 아. 음악 틀어주면 더 잔잔하니 편안해져요. 음흉하게 잡네요. 그런 다음에 약간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데 너무 또 깜깜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겁나겠죠. 겁나잖아 깜깜하면 아늑할 정도의 터널을 지나가게 해요. 지나갈 때 전기 쇼크를 주는데 이 전기 쇼크도 기절할 정도. 너무 또 세게 주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기절할 정도의 전기 쇼크만 딱 줘서 해치 작업을 해요.
그럼 맛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굴 속에서요? 그렇죠. 이제 잡은 다음에 넓은 데 와서 채취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점 갈 때 맛있는 고기 먹으려면 굴 속에 지나왔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고기도 먹다 보면 맛있는 고기와 맛없는 고기의 차이가 가격 차가 꽤 나요. 그렇죠. 하나 이건 학문이에요. 어떻게 잡아서 맛있게 먹느냐. 예. 자, 그런 반면에 닭은 우리 어떻게 잡죠? 닭도 이게 목에 예.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이렇게 잡더라고요. 저희 그래요? 비틀어서 어렸을 때 많이 잡았거든요. 들어서요? 그래서 키웠어요. 비틀어서 한다고 잡는다고. 예전에. 애기 닭목을 비튼다고 그러죠. 네. 시골에서 그죠? 예.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이 목 비틀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렇죠. 숨을 쉬면 괴로워요. 괴로우면 답답하죠. 열받죠. 예. 그러면 닭은 아까 양성이에요. 예. 이 양성인 닭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맛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아, 양성은요? 그렇죠. 아, 적당한 스트레스가 그렇죠. 그래서 잡으면 더 오히려 맛있어져요. 맛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닭이나 돼지는 이제 요리도 그렇습니다만 이 똑같이 탕이나 찌개를 끓였다. 닭이나 돼지를 넣어서 그러면은 같은 무게에다 같은 종류 딱 조건이 같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닭고기는 식은 줄 알고 먹었다가 입천장이 될 때가 많죠. 가끔 닭 자체가 열이 있다 보니까 이 식은 듯 하는데 뜨거워요. 그러면 돼지고기는 같은 조건인데 더 이제 덜 뜨겁고 같은 조건이었을 때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고 또 요리도 보면은 우리 닭고기는 튀기든지 익힌 다음에 먹으면 참 맛있죠. 예. 근데 식으면 어때요? 식으면 좀 뻣뻣해지더라고요. 뻣뻣하다. 맛도 별로 없죠. 우리 뭐 치킨 기름에 튀긴 것도 어때요? 먹어도 보면 식은 다음에 먹으면 맛 별로 없죠. 네. 예, 예, 맞아요. 그건 이제 양이니까 따뜻할 때 먹으면 좋은데 돼지는 어때요? 물론 따뜻할 때 먹어도 좋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식어도 맛있죠. 오히려 맞아요. 잔치집에 가면은 식은 식혀가지고 예, 그렇죠. 김치에 싸서 먹어도 그래서 맛있어요. 이제 머리 수육 누른 거라든지 네.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오히려 시원하게 먹어야 더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이니까. 아하. 이제 그런 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제 진짜 신기하네. 이 요리상에 이렇게 오른다든지 아니면 차례상 오른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체질이 오는 거예요. 식구들이. 예. 열 많은 사람도 있고 속이 차가운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골고루 놔야 자기 맞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사람은 닭고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돼지고기가 좋을까요? 몸이 처음 닭고기가 닭고기, 닭이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고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돼지고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닭을 보면은 닭이 이빨이 없어요. 아니, 닭 이빨 봤어요? 아니요. 닭은 이빨이 없죠. 아,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거기까지. 이 닭을 보면은 닭은 돌멩이도 먹고 알곡식 통째로도 먹고 그래요. 예. 껍질째. 그래도 소화를 다 시켜요. 예. 그러니까 닭의 위장은 우리가 볼 때는 꼭 용광로 같은 거예요. 오. 이 열도 많고 웬만한 건 모두 다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우리가 닭똥집을 우리가 약으로 쓰는데 이 누구는 닭똥집 하니까 똥꾼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죠. 닭의 위장이죠, 위장. 위장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온갖 호르몬이 소화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소화를 다 시키니까 아주 그 좋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 속에 보면 그 노란한 막이 있어요. 그 위장에 보면은 그걸 이제 유식하게 개내금이라고 그래요. 닭 속에 있는 금빛 나는 색깔이다. 그래서 개내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특히 소음인들이나 몸이 차가운 분들 그리고 뭐 맥주만 먹었던 설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권유를 하죠. 예, 전통적으로 차린 우리 차례상이 아주 대표적인 고기를 갖고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눈물이 없습니다. 그 체질과 그 특성에 따라서 요리법, 먹는 법까지 다 달랐네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추석 상차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리로 잠깐 나가봤거든요. 예, 여러분도 함께 잠깐 다녀오시죠. 밤은 왜 넣는지 아십니까? 글쎄 제사 지내는데 밤하고 감하고 배추하고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풍년을 기원하거나 뭐 이런 그런 의미로 해서 바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밤은 맛이 구수하니까 먹으면은 아니 이게 올리면은 뭐 구수하게 잘 살아라 하는 뜻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밤은 가을에 추수되는 거니까 새 과일이니까 드시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갖고 그런 것 같은데요. 새벽할 때 대추도 던져주고 밤도 던져주니까 이렇게 자손의 번창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상님들이 이렇게 자손을 보살핀다는 뜻 아닐까요? 보슬해할 때 보면 밤 깨물고 불어면은 그런 같은 거 밤 깨물고 하는 게 뭐 우리 조상한테 좀 좋은 느낌이 갈 것 같네요. 밤은요 말 그대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오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밤을 올려놓는 거 아닌가 싶네요. 밤은 추석 때가 햇밤이 나오는 제식이기 때문에 국식이랑 그런 것들을 먹는 식이 아니고
그 밤을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밤이 먼저 가거든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밤은 조상을 나타내는 뿌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리는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이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음식으로 상징이 된대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밤은 꼭 먹는다고 하네요. 네, 이 밤과 감이 추석상에 오르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쭉 여쭤봤는데요. 혹시 두 분은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뭐 밤나무골, 뭐 동네마다 밤나무가 세워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님께 드릴 거는 없고 그냥 아이고 밤이라도 좀 따서 올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래돼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기 주석에서 보름달 있잖아요. 보름달, 예. 동그라미. 예. 그 보름달 항상 무성편이고 저거 다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혹시 밤하고 감, 동그라미 모양은 때문에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래요? 야, 진짜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가득 찼다, 수확의 의미를 대표한다. 예. 동그랗다. 근데 저도 보름달 같이. 예. 곧 그 추석 명절이 정말 그 수확 막 지난 거니까 예. 정말 우리나라에 감, 뭐 밤 많으니까. 제철 그러고 보니까 뭐 음식이죠? 사과, 배 다 그렇긴 다 하네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 특별한 무슨 의미 그 이제 있나요? 지금은 참 먹고 사는 게 예전보다 한결 좋아져서 굶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흉년이 든다든지 기근이 들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게 굶어 죽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굶어 죽으려고 할 때 밤을 먹었더니 살았더라 예. 하면 그 조상님은 밤이 제일 좋은 식품인 거예요. 또 대추 먹고 내가 살았다 뭐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구황식품의 의미가 있어요. 기근이다. 그러면은 또 제사상이나 차례상이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자손들이 의무적으로도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재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는 뭐냐면 후손들한테 내가 이거 먹고 옛날에 기근이 들어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혹시 흉년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라. 내가 그 조상돼서 귀신돼서 먹으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위하는 마음에서 규칙을 정해놓겠죠. 그럼 후손들이 의무적으로도 대추도 몇 개 기르고 밤도 몇 개 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위급할 때 비상식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고차원적인 방법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한자성어로는 유비무환의 음식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아까 그 닭고기하고 돼지고기 예를 들어서 음양 대표적인 체질을 가진 음식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우리요 패백 드릴 때 그럼 아들 많이 낳거라 하면서 대추하고 예. 자손 많이 번성하거라 대추하고 밤 던져주잖아요. 그러네요 또. 혹시 이게 음과 양을 대표하는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닌가 봐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대추는 보면은 일단 색깔이 이제 불그스하잖아요. 불그스하는데 대추가 꽃을 필 때 보면은 정말 대추꽃이 참 많이 피어요. 그리고 꽃 핀 데마다 다 열매가 맺어요. 대추는. 그래서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밤도 보면은 이제 그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패백 드리고 할 때 대추나 밤 이렇게 하는 것도 자손들 나서 결혼했는데 자손 안 낳고 사람이 썰렁해봐. 그러면 그건 참 불상사납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번창해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상차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밤을나 감 이런 걸 여러 가지 놓게 되는데 이 밤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신주가 있습니다만 네. 이 신주를 밤나무로 만드는 거 아세요? 밤나무입니까? 또? 예, 이거 꼭 밤나무로 만들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밤을 심어 놓으면은 이제 싹이 나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밤 껍질이 이 뿌리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꼭 붙어 있어요. 이 밤 껍질, 그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대부분의 씨앗이 심으면 다 사라져요. 자기 근본이죠. 다 사라지는데 밤나무만 유독 껍질이 붙어 있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본이고 근본을 잊지 않고 보관한다,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주라고 하는 건 조상님의 그 혼이 깃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나무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철에 나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제 조상의 근본을 잊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풍성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시군요. 근데 그 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릴 때 참 그 화롯불에 구워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그 생각만 막 군침이 도는데. 저도 밤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밤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효능 면에서 더 좋을지 굉장히 자, 궁금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먹는데. 근데 참 재밌는데 우리 소풍 갈 때 되게 밤 가져가서 먹거든요. 쪄갖고 실에 꿰갖고. 예, 그죠. 맞아요. 실에 꿰갖고 네. 갖고 갔어요. 참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밤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밤꽃 폈을 때 그 네.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는 거 보셨어요? 그거. 이 산에 밤나무 몇 개만 밤꽃 펴도 온 산이 진동을 해. 예, 그 향기가. 예, 맞아요. 이 세상에 이 나무치고 자기의 꽃가루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거는 밤밖에 없어요. 예. 밤이 유독 그렇게 더 강렬해요. 예. 그거를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향기가 멀리 퍼져나간다. 네. 뭉친 거를 풀어준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밤이라고 하는 게 이 알밤이 그러면 이 밤송이를 뚫고선 찢어내고 알밤이 뛰쳐나오죠. 예. 세상에 이 과일의 씨앗이 스스로 뛰쳐나가는 거 봤어요? 아니요. 뭐 배나 사과나 뭐 감이나 뭐 씨앗이 스스로 나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대부분 이제 동물들이나 사람이 먹고선 그렇게 전파가 되는 거지. 예. 이 밤은 나 그거 싫다. 나는 스스로 살겠다. 그것도 밤송이를 뚫고 자수성가하는구만요. 독자적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수성가. 그래서 그거를 뭔가 뚫고 나간다라는 거 우리는 통력.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도 푸짐하게 했습니다만 이것저것 많이 먹게 돼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평상시부터 과식하게 돼요. 네, 이 과식하면 배가 터질 것 가지고 뭉쳐요. 그러면은 이 뭉쳐지면은 꽉 뭉쳐서 안 내려가요. 그걸 체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 막힐 체자예요. 체했다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체하면 또 열이 나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사람들 잔뜩 타봐. 그럼 열나죠? 예. 그러다가 흩어지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붙으면 어때요? 열나죠? 예. 흩어지면 식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뭉치면 열이 나고 흩어지면 쉽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 때 잔뜩 먹으면 열도 나고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밤은 시원하거든요. 밤을 먹으면. 밤이 이게 밥 먹고 열 난다는 사람 없어요. 밤은 약간 시원하면서도 뭉치고 아까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소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절 때 의뢰 밥 다 먹고 잔뜩 먹고도 밥 몇 개 다 먹죠. 먹고 하나 그럼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옛날 시골에서 어린아이들 소화가 안 되는데 배가 그득하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할머니들이 밤을 씹어서 이게 주시는 걸 받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소화력이 좋아지고 체한 게 없어져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하나는 이제 이 밤이라고 하는 게 이 기운이 신장 쪽으로 기운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소화력이 약하다든지 이러면은 배심이 약하면 허리가 더 아파지는 법이에요. 우리도 보통 일하다 보면은 배고프고 그러면 허리가 더 아프죠. 그랬다가 밥 먹든지 뭘 새참을 먹든지 이러면은 배가 든든해지면 허리가 좀 덜 아파져요. 근데 옛날 노인네들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배심이 헛헛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속이 헛헛해지면서 허리가 아파지고 다리가 당겨지는 증상, 요각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이 노인네들이 속이 헛헛하니까 밤을 군밤을 먹는다. 그럼 어떨까요? 속이 든든해지면서 허리 아픈 게 좋아져요. 그래서 예전부터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은 밤을 군밤을 드리는 게 최고 효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예전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참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 고려장 같이 이제 버렸단 말이에요, 산에다가. 그랬더니 그 마침 밤이 있는 산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밤을 먹은 거야. 그러더니 이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서 이제 집에까지 왔더라.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게 밤이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에 되면 허리도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차례 할 때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거니까 안 올리면 좀 섭섭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예전에는 진짜 화롯불에서 밤 구워서 어머니도 드리고 할머니도 그렇죠, 드리고 예. 본인도 까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이제 때. 아까도 제가 소풍 갈 때 먹는다는 거는 이 소풍 가면 많이 먹게 돼요. 그럼 배탈 나면 안 되니까 밤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 소풍에 많이 걸어가요. 지금 차 타고 많이 갑니다만 예전에는 대부분 걸어갔단 말이에요. 예. 걸어가다 보면 배고파요.
배고프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걸어가면서도 먹을 수도 있고 꺼내 먹기도 좋죠. 또 하나는 배가 든든해진다고요. 배를 그 밤을 먹으면. 그래서 예. 우리들은 보면 이제 사상학적으로 보면 태음인들은 몸이 찌뿌듯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찌뿌다 기운이 수렴이 되고 또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다. 이럴 때는 우리가 꼭 밤을 사용을 해요. 밤을 먹어야겠군요. 예, 저도 하나 있어요. 궁금한 거. 여기 추석 날에서 남자들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밤 깎는 거. 예, 그다음에 밤 깎는 거고 뭐 몇 시간 전에 깎으면 하얀 색깔이 이 집 노랗게 돼요. 이렇게 뭐 노란색, 뭐 갈색 되고. 그럼 해보신 거기도 분이네요. 안 좋아. 예. 그럼 혹시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그 밤이 참 지금도 참 보관하다 보면 많이 썩죠. 썩기도 하고 벌레도 생기기도 하고 버리게 되는데 예전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밤을 이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래에다가 보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밤 자체 성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뻗치는 균이 많거든요.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딱딱한 껍질이 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에서는 나가려고 그러고 딱딱한 껍질로 제어하고 이런 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과로 맡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말린 상태로 말리면 꼭 햇빛에 말려야 돼요. 응달에 말리면 꼭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양기가 속에서 뛰쳐나가려고 하고 껍질이 이렇게 막아놓은 거를 햇빛을 찌면 그게 완화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보관이 더 잘 돼요. 이제 그런 의미가 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에서 이제 그런 것도 사용을 했다.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 감 얘기 좀 해볼까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왜 감쪽 같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뭘 좀 빨리 일을 처리하거나 이렇게 지두스둥으로 이렇게 탁 처리를 했을 때 감쪽 같다는 게 감쪽 같다의 감이 먹는 감에서 유래된 그 감이었어요. 그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 감이.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옛날 얘기도 있잖아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꽃감이죠. 꽃감이죠. 그 정도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땐 또 감사합니다.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맛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예. 루마니아 감이 없어요. 야, 신난다! 한국에서 토마토 나무 위에서 사는 대박이 있어요. 도와준 줄 아셨군요. 토마토 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밝아지고 진짜 토마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먹을까? 먹는 방법도 모르고 예. 맛이 좀 안 어울렸어요, 처음에. 지금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 이제 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도 감화라는 게 왜 감이라고 할까?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달감 짜거든요, 한문으로. 맛있으니까 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 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예. 왜 우리가 다른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단어도 많은데 왜 굳이 감이라고 했을까? 그런 감이 맛있으니까 달감 짜가 감감해서 됐다는 거죠. 이런 이제 어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맛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꽃감도 맛있고 해서 맛있으면 어때요? 후딱딱 먹죠. 예. 또 그리고 이 맛있는 거 다른 사람 뺏어 먹으면 어때요? 빨리 먹어야죠. 예. 후딱딱 먹어야 이게 내 입에 들어가야 내끼지. 그럼요. 이 눈으로 보았다가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제 감이 얼마나 맛있으면 이제 또 겨울에 또 홍시 같은 거 얼려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동밀. 그 동을 이제 얼릴 동자 쓰고 밀에 이제 꿀밀자 써서 얼려서 먹는 꿀이다. 동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맛있고. 또 이제 그 금이 오객이라고 그래서 금이는 이제 금빛 나는 색깔이라는 뜻이고 금빛 나는 색깔. 오객은 이 오객을 사는데 침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 맛있는 침이거든요. 오객 구수록자 치맥자를 써서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 내 침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꽃 보러 한다 그러면 그 침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정도로 맛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으니까 빨리 먹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흔적을 남기면 되겠어요? 예. 다 먹고선 시치미를 딱 떼야지. 흔적이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어딨어 더 달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감쪽 같다 이런 얘기는 맛있게 후딱딱 먹고 흔적을 하나도 안 남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감쪽같이 먹어치웠군요. 근데 감나무는 이렇게 제철이 아닌데도요. 감은 제철이 아닌데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할인 마트나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감식초라고 해서 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막 다이어트에 좋다. 좋다고 해서, 그래서 여성들에게 예. 좋다 그래서 많이들 사 먹고 저도 현재 먹고 있는데
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예전 기록을 보면 참 그랬대요. 그 홍시 있잖아요. 네. 홍시를 이제 물에다 이렇게 좀 약간 넣으면 더 발효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감식초를 먹나라든지 감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이 감나무 자체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감 보면은 그 감나무 끝에 감이 꼭 몇 개 꼭 까치밥이라고 남겨놓는 거 보시죠. 예, 그게 정말 까치 먹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높이 있는 거 따지 말라는 의미죠. 왜냐면 이 감나무는 가지가 잘 부러져요. 예, 맞아요. 그래서 감나무 올라갔다 고 팔 부러졌다는 다리 부러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거 따다 보면 어때요? 몸이 다치. 욕심내서 올라가다 보면 뚝 부러지면 그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폼나게 까치밥으로 남겨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독 나무 중에 왜 감나무가 약하나? 물론 감나무 자체는 재질이 단단해요. 네. 재질이 단단 잘 부러지는 이유가 이 봄철에는 나무에 물이 올라가요. 봄철에는 나무에 물이 올라갈 때는 잘 안 부러져요. 근데 가을에는 오히려 물이 내려가요. 예. 내려가는데 유독 감나무는 더 잘 내려가요. 그럼 다른 나무도 내려가죠, 물이. 내려가는데 더 잘 내려가니까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감이 수렴작용, 뭔가 뭉치고 수렴하는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감을 보면은 감잎이 꼭 제자리에다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감나무 멀리까지 안 날아가요. 꼭 되게 그 근처만 떨어져요. 다른 건 뭐 단풍나무 잎이라든지 다른 건 멀리까지 그 바람 불을 때 날아가요. 근데 감잎은 꼭 제자리예요. 그러면 감잎 자체가 무거워요. 무겁기도 하고 그 한의학적으로 뭔가 수렴하는 기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떫은 감을 먹으면 어때? 약간 그 텁텁하면서도 몸이 움츠러들죠. 우리 떫은 감 먹으면 아유 떫다 이런 사람 봤어요? 떫은 이렇게 움츠려 뭔가 수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식초를 먹으면 어때? 식초도 움츠러들지. 식초면 아이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발산이 되는 거를 수렴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태양인들이 기운이 발산되고 성격 괄괄하고 울분하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너무 뻗치니까 그거를 수렴하는 기운으로 감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그 감 보면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꼭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겨울철에 홍시 먹고 싶다 해서 홍시 구해서 드렸더니 병이 나섰더라. 뭐 이런 전설의 고향 많이 나오죠. 왜 굳이 하도 많은 과일 중에 왜 홍시일까? 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냐하면은 이 감에는 옛날부터 참 여러 가지 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감나무 한 번씩 정말 오래 살아요. 진짜 오래 살아요. 뭐 몇십 년 살아요. 오래 사는 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나무는 그늘이 참 우성해요. 그래서 그늘 밑에도 쉬기가 참 좋아요. 잘 자라죠. 물론 뭐 다른 나무도 있습니다만 감나무는 참 그늘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 감나무는 유독 새집을 안 져요. 이거 몰랐어요. 이 감나무 잘 부러지니까 새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졌다가 집 부러지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새머리가 별걸 다 하네. 그리고 이 새집이 없으니까 또 새가 집을 짓다 보면 새가 왔다 갔다 보면 가끔가다 똥을 싸죠. 그럼 밑에서 쉬다가 똥 맞아서 그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에는 새집이 없으니까 좋은 나무네요. 쉬기가 좋죠. 그런 의미가 있고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이 감나무에 벌레가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 생기기도 하죠. 근데 다른 나무에 비하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약을 친다는 거는 못 봤어요. 그렇죠. 감나무에 농약 안 쳐요. 그리고 이 감나무에는 서리가 내리면 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정말 보기 좋죠. 단풍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열매가 열리고 또 하나는 이 감나무에 보면은 이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옛날 운치 있는 선비들은 거기다 시를 써요. 그래서 내가 누굴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다 시를 한 수 써서 딱 주고 이런 연애를 할 때. 그럼 얼마나 운치가 있어요. 이 7가지 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좋고 또 하나는 또 예전에 이제 오상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 감나무는 아까도 했었는데 감잎에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요. 문. 글을 문자. 또 감나무가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화살로도 쓸 수가 있어요. 화살총으로도 만들어요. 문무가 겸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과일인데 이 겉과 속이 색깔이 똑같아요. 아니 수박이나 뭐 다른 것들은 어때요? 색깔이 틀리죠? 그래서 이게 속 다르고 겉 다르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이게 나중에 무슨 말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감은 유독 색깔이 똑같아요. 그렇네요, 또. 그러니까 의리가 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은 부드러워요. 네. 그러니까 노인네가 먹기 참 좋아요. 네. 나이 드시면은 지금은 참 치과가 발달해서 좀 많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치아가 천천해서 먹기가 참 힘들어서 잇몸으로 먹을 때 정말 괴로워요. 예. 근데 감은 어때? 홍시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그러니까 또 당연히 차례상에 올리는 거죠. 예. 근데 효가 있어요, 효. 효.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나무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도 감이 붙어 있어요. 맞아. 예. 예, 예. 절개가 있어요. 서리빨을 다 그래.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멋있는 게 다 있죠. 네. 감이 뜹니다. 문, 무, 충, 효, 절. 절. 이거 오상이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게 빠지면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야죠. 예, 그게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곶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곶감도 연시, 맛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는 아이 울음도 그쳐요. 그렇죠. 곶감도 얼마나 좀 앉아고 먹게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재밌는 게 감이 약간 떫은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떫은 맛이라는 거 움츠러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제 감이 또 우려 먹는다고 그러죠. 예, 예. 우려 먹을 때 이제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 있죠, 사과. 이 사과 중에 조생종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홍옥이나 국강에 일찍 나오는 사과. 그거하고 감하고 같은 봉다리에 넣으면은 감이 우려져요. 어머.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사과 자체는 뻗치는 균이 많아요. 사과 자체. 이 사과도 보면은 산속의 사과에서 막 붉죠. 그리고 뭔가 꼭 태양에 쏟고 치는 것 같죠. 산속에 붉은 사과 딱 있으면 그죠? 뭔가 뻗치는 균이 강해요. 그것이 거기 이제 요새 현대과학 이제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많대요. 그래서 그 떫은 감하고 사과를 같이 놓으면 이게 감은 떫은 감 움츠러들었는데 수렴이 되는데 사과에 뻗치는 균이 돼서 중화가 돼서 예. 우려져요. 그것도 하나 생활의 지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차례상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그 재미있는 생활 속 한방 이야기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추석 상차림에 숨어있는 음식 보약, 그 중에서도 고기와 또 과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종덕 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김보아 씨, 제니콕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면은 감하고 밤하고 좀 많이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에 가서 드셔요. 오늘 이 상차리느라고 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내일 이 시간도 기대되시죠? 저희 내일은요, 이 탕과 나물에 관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요, 내일 또 얼마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은지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